삼성전자 개장 전에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탄력이 다 둔화됐습니다. 보합권까지 내려갔는데요. 121선에 대한 저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등락하지만 SK하이닉스가 1% 넘는 상승입니다. 오늘 절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금요일장에 한마디 전해주시죠. 코스피 2320 이하에서는 좋은 기업 싸게 사는 전략, 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지수대 궁금해서 제가 보니까 12월 말경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한번 개파락했었는데 그 부근이더라고요. 중요한 지수대일까요? 네, 뭐 중요한 지수대인데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20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위치냐면 이게 좀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PBR 지수로 보면 한 0.87 정도 돼요. 0.87. 0.87이면은 2018년도 때 밸류예요. 2018년도는 반도체 고점 논란 이후 중국에서 이 반도체 이 구매가 갑자기 급감되면서 삼성전자가 59조 벌다가 이제 28조로 급감을 했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20조 벌다가 10분의 1 토막 났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확 망가지면서 반도체가 휘청거렸을 때 밸류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이 반도체에 대한 뭐 실적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반도체 재고와 관련된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휘청거리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2320은 요거는 사두면은 꼬리가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이전에는 제가 코스피 지수 2410을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결국 뭐 2410은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320을 반도체가 휘청거릴 때 밸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악재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좀 투자가분들의 입장에서 좀 고민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면 그런 거 다 이제 지우라는 거죠. 어쩌라고 사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2320 구간에서는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다. 만약에 매도를 하고 싶으면 그 이상에서 고민을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따라가지 않았으면 또 다시 지금 같은 구간이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앵커님께서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되어서 이제 실적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삼성전자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번 실적을 우리가 해석하는 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을 좀 보면, 작년도에 매출이 한 304조 정도가 예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한 46조 정도가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었던 숫자거든요. 근데 이 보수적으로 봤던 숫자보다 더 떨어졌어요. 한 43조까지. 영업이익은 43조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도 한 301조까지 보수적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아래쪽으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번에 잠정 실적 본 거 보면.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서 6.8조 정도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됐는데 이게 이제 4.3조면 무려 3.7조 정도가 37% 정도가 그 컨센보다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악재다. 분명한 악재다. 그죠? 가로 열고 겉으로. 가로 닫고. 겉으로는 악재죠, 겉으로는. 겉으로는 분명한 악재고, 분명히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시장이 컨센보다 분명히 안 좋게 나온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2023년도를 우리가 바라보면, 올해 반도체와 관련되어서는 그 실적 추정치 자체가 적자까지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좀 두려움이 크다. 겉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겉으로는. 표면적으로, 1차원적으로 바라보면 악재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근데 투자가분들은 1차원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2차원적인 생각까지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떨어졌는데, 근데 적자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적 컨센이 많이 다운됐어. 진짜 걱정이군. 근데 4.3조 정도도 적자는 아니잖아요, 적자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적자 때 밸류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58,000원 요 기준은. 그래서 실적 쇼크인데도 안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격 자체가 삼성전자가 분기 적자 때 밸류니까요. 그럼 여기서 투자가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삼성전자에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적자에 베팅할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적자 밸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시장이 조금 더 완화되는 구간이 나왔었게 되면 이 재가치는 빠르게 찾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 투자가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져가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파는 걸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투자가분들 입장에서는 58,000원 꼴이고 67,000원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다만 속도가 좀 빨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이번에 속도는 좀 빨라질 수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하이닉스도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반도체를 더 잘해요. 하이닉스는 2등이고 삼성전자는 1등이에요. 1등이 휘청거렸어요. 그럼 2등은 볼품 없을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도 저 모양인데. 그래서 시장에서 올해 예상하는 게 2조 5천억 정도의 적자가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우리가 일단 예상을 해야 돼요. 이것도 분명한 악재죠. 분명한 악재 아닙니까? 겉으로는 가로 열고 겉으로는 가로 닫고 악재죠. 분명한 악재인데 겉으로는 악재다 이거예요. 근데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났잖아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도 2012년도 때 SK그룹이 인수하면서, 그죠? 하이닉스가 아니라 SK그룹이 됐잖아요. 그럼 반도체 치킨 게임이 다시 시작이 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번 적자가 그냥 잠깐 일회성으로 이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치킨 게임 이전에, 반도체 치킨 게임 이전에 2012년도처럼 돈 벌었다가 그 다음엔 적자 났다가 돈 벌었다가 그 다음에 적자냐,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잠깐 적자했다가 또 다시 갈 거냐. 치킨 게임 때는 이런 걸 걱정을 해야 돼요. 치킨 때는 적자 났다가 적자 났다가 이렇게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치킨 게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적이 적자가 날 수 있겠구나. 근데 치킨 게임은 끝났네? 그러면 85,000원 그냥 꼴인 거예요. 이건 치킨 게임 때 밸류니까. 끝. 그럼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흐름들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 어제 금융주들 급등이 있었어요. 신한지주가 어제 급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KB금융주들이 급등이 있었어요. 자, 금융주들이. 그래서 금융주들이 급등 흐름이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도 어제 급등이 있었죠. 주주환원 정책 때문에. 그 전에는 반도체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는. 반도체가 급등하고 그 다음날은 금융주의 급등이 있었어요. 주주환원 정책. 배당금 더 줄게. 우리가 돈에 좀 이익금이 쌓인다 싶으면 배당금 더 줄게. 투자가분들. 즉, 이건 뭡니까? 공성입니까? 수성입니까? 수성이죠.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얘기는 주주들의 주가를 방어해준다는 얘기예요. 수성입니다. 수성. 방어. 공성은 공격한다는 얘기는 M&A를 한다든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새로운 사업의 어떤 체질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게 공성인 거죠. 수성. 자, 반도체가 종합주가지수 2200 붕괴되는 이 구간에서 반등을 주도했다. 우리나라 1등 산업이. 금융주가 방어됐다. 그러면 이건 2200은 방어해주겠다는 얘기다. 이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감정이 지배했던 시장, 공포가 지배했던 시장, 걱정이 지배했던 이런 감정적으로 거래했던 시장들이 점차 이성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시장이 방어가 이제 구축이 되게 되면 정신 나갔던 돈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펀더멘털 쫓고자 하는 포인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이거예요. 투매의 끝이 좀 지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2320에서
금리 5%를 좀 이길 수 있는 기업들과 아닌 기업들. 좀 배터리 3총사하고 바이오 3총사 많이 이야기해드렸기 때문에 그쪽 공략 우선순위를 두고 금리 5%를 못 이긴다 싶은 주식들은 투매 때만 공략해서 트레이딩하는 전략. 즉 지금은 추세하고 매매를 구분하고 철저하게 전략만 세우면 되지 않을까. 2322약 구간에서는 이걸 잘 실천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죠, 투자가분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얼마까지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전 67,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릴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1-2,000원 정도 바뀔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는 85,000원과 92,000원을 제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가격 제시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2320선의 그 코스피 지수 때는 지난 2008년에 삼성전자 등의 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깨졌을 때의 밸류에이션 PBR 0.87배 수준이라는 겁니다. 실적 이미 지금 깨져 있고요. 밸류에이션도 그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합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리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장 동안 LG전자 실적도 확인하셔야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